자, 오늘은 조선시대를 문제풀이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부터 볼게요. 조선시대로 떠나는 시간여행이라고 되어 있죠. 신분을 증명하기 위해 16세 이상의 남자들이 차고 다녔던 이것은 그랬는데, 이거 이름 알고 있네. 뭘까요? 바로 호패입니다. 호패가 되죠. 하나씩 볼게요. 먼저 교지 같은 경우는 임금님의 명령을 담은 문서입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누구를 어떤 벼슬을 주겠다라고 할 때 내리는 그 글을 교지라고 하고, 족보는 그 사람들이 어떤 자기 조상 때부터 이렇게 적어 놓은 그거죠. 그래서 지금도 아마 집에 족보 있는 사람 있을 거예요. 그 다음 공명첩은 조선 후기 때 나오는 건데, 이렇게 교지에다가 위 누구는 무슨 벼슬에 임함 해놓고, 여기 미리 직인까지 임금의 도장까지 다 찍어놔. 여기 들어갈 사람만 딱 비워놓는데, 비워놓음으로써 그 돈을 받고 이 벼슬을 파는 것, 이걸 가지고 공명처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비어있다고 해서 공명처이란 말 쓰네요. 자, 답은 3번의 호패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까요? 세종 때 편찬된 책인데요. 세종 때 편찬된 책이 되게 많죠. 삼강행실도, 그 다음에 제일 유명한 훈민정음 등등 있는데, 중신, 효자, 연려 있네. 그렇다면 얘 같은 경우는 삼강행실도인데요. 문제를 좀 바꿔볼게요. 동의보감은 언제 지어졌다? 광해군 때. 광해군 때 누가 지어졌다? 허준이 지었더라. 악학개법은 어느 왕이 지었다? 성종 임금 때 지었죠. 용비의 청가랑 삼강인실도는 세종대왕이 지었는데, 자, 여기서 문제를 한번 바꿔볼게요. 이 네 개 중에서 유일하게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인 게 한 건 있죠. 맞아요. 동의보감입니다. 동의보감은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그럼 또 문제를 바꿔서 이 네 개 중에 유일하게 한글로 쓰여진 것 있죠. 바로 용비의 청가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지만 다른 것도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정리했으면 합니다. 다음 문제 갑니다. 조선의 7대 국왕 그러는데, 우리 태종, 태세, 문단세 그때 그 세대 그쵸? 이 사람은 7대 국왕 그러면 바로 세조가 되죠. 지난 시간에 설명했듯이 세조는 조카인 단종을 없애고 왔습니다. 그래서 얘는 강력한 왕권 정책이라다, 왕권을 수립하는 강력한 왕권 정책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육조 집계제 같은 것도 강력한 왕권이죠. 육조 판서들이 명령을 의정부 거치지 말고 바로 임금에게 하라 그랬죠. 왕권 강화 나왔습니다. 그럼 왕권 강화 관련된 거 찾으면 되겠죠. 바로 얘 같은 경우는 직전법 되겠네요. 직전법은 이제까지는 전현직 관료에게 수조권을 줬다면, 직전법을 통해서 현직 관료에게는 수조권을 줬더라. 현직 관료에게는 수조권을 줬기 때문에 왕권이 그만큼 더 강화되었더라. 그럼 다른 것들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경복궁 중건 그랬는데, 경복궁 중건으로 유명한 왕은 바로 고종이죠. 고종임금 흥선대원군이더라.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을 중건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화폐는 당백전 있죠. 조선 후기 때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초기에 무신제를 시행하였다. 이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영조가 아니라 정조네요. 그쵸? 정조 임금이 관리들을 다시 한번 교육시키기 위해, 젊은 관리들 다시 한번 교육시키기 위해서 했던 제도가 초기 문신제. 그 다음 오군영 체제를 완성하였다. 얘는 임진왜란 이후가 되겠다. 그쵸?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더라. 자, 다음 문제 가봅니다. 가식에 있던 사실로 옳은 것 그랬네요. 탕금대 배소진 전멸, 요 내용 자체가 바로 임진왜란 이야기더라. 임진왜란 이야기더라. 임진왜란을 순서대로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네. 탕금대 신립장군의 중두성 전투죠. 그래서 칠천량 해전이네요. 칠천량에서 패했지만 12척의 배가 남아있다. 얘는 그 유명한 명량이더라. 명량해전이더라. 그럼 그 사이에 있었던 사실, 가식에 있던 사실 그랬네요. 바로 임진왜란과 관련된 거 찾으면 답은 3번이 되는데, 임진왜란 우리 간단하게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1592년에 시작됐죠. 4월 13일에 일본 놈들이 쳐들어왔다 그랬어요. 임진왜란에 뭐 여러 가지 전투가 있겠지만,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될 3대 대첩은 바로 건율의 행주 대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김시민 장군이 이끌었던 진주성 싸움이 있고요. 진주성이 있고 이순신 장군의 한산도 대첩이 있죠. 그쵸? 물론 진주 대첩은 1차, 2차로 나눠지는데 행주에서 승리했고 진주 1차 승리했고 한산도 승리했지만 진주 대첩은 2차 대전 때 패배를 했는데 이것도 우리 농계 이야기에 때 나오기도 하죠. 이것도 있지만 이순신 장군의 3대 대첩 이야기도 따로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 첫 번째가 한산도 대첩이고요. 그 다음에 삼도sun 백의종군 되었다가 다시 풀려나면서 이겼던 전투가 바로 명량이고요. 그 다음에 임진왜란의 마지막 해전 이순신 장군이 돌아가셨던 노량이 있는데 명량해전 같은 경우는 이순신 장군이 삼도수군 통제사로 복귀했죠. 그럼 이순신 장군 전에 삼도수군 통제사로 복귀했던 사람이 바로 원균인데요. 원균이 바로 7천량 해전에서 대패해버렸죠. 선생님 얘기 듣기로는 300척 되는 판옥선을 다 없앴다고 다 이렇게 침몰시켰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원균이 그 전투가 바로 7천량 해전인데 7천량 해전 때 원균도 이제 전사한 걸로 나오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순신 장군이 원래 있던 원균이 있던 삼도수군 통제사 자리를 다시 한번 받아서 12척 남겨놓은 그 배를 가지고 이겼던 전투가 바로 명량해전이죠. 영화로도 나왔던 그 해전입니다. 자, 최영의 홍산 전투 나오네요. 요거는 고려시대 때더라. 그 다음에 강감찬 나오네. 강감찬 우리 기억해야 되죠. 강감찬 장군 기루제첩, 거란의 몇 차 침입? 3차 침입이더라. 그리고 거란의 침입들 기억해야 될 것이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거란이 총 3번 침입했더라. 1차 침입 때는 서희가 강동 6주를 가져왔던 거. 2차 침입 때는 양규 장군이 있던 거. 3차 침입 때는 강감찬 있다는 거 기억해야 돼서 강감찬의 기주대첩 있다는 거. 나온 김에 여진도 한번 해볼게요. 여진 같은 경우는 별무반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윤간 장군이 막았더라. 동북 구성도 같이 기억해야 되죠. 그쵸? 그 다음에 건율의 행주산성의 답이 일단 나왔고요. 김윤우 천성 얘는 누구다? 몽골을 막았죠. 고려 때 몽골을 막았더라. 자, 답은 3번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갑니다. 가에 들어갈 기구로 옳은 것은 그렇네요. 이번에 무엇으로 임명되었다라고 합니다. 무엇으로 임명되었다라고 하는데 무엇에 알려주세요. 국내 서적을 관리하는 자문이고요. 사헌부 사관원관계 3사로 불린다 돼 있어. 이 조선의 3사 기억날지 모르겠네. 조선의 3사는 사헌부, 사관원, 그 다음에 홍문관 있습니다. 이 세 개의 차이점을 지난 시간에 설명했었는데 사헌부 같은 경우는 백관에 대한 감찰, 탄핵, 정치에 관한 언론이고요. 사관원은 국왕에 대한 간쟁, 정치일반에 대한 언론, 홍문관은 궁중의 서적과 문헌을 간장하고 그다음 경연관으로서 왕의 학문적 정치적 고문에 응한 학술적인 직무를 담당한다 했어. 비교해야 될 것이 고려의 3사 그랬는데 고려 3사는 재정과 관련된 걸 맡았다 그랬어요. 답은 홍문관입니다. 다음 역법서 나오네요. 역법서. 서원관에서 일식을 했는 예부인데 일각의 시간차가 나는가. 중국의 역법을 사용했다. 세종대왕이죠. 역법 관련된 거. 우리 실증하면 역법서 만들어서 분부되어 거행하겠습니다. 얘는 장명실이겠다. 그쵸? 그러면 장명실이 만든 우리한테 맞는 세종대왕의 명의에서 만들었던 우리한테 맞는 그 역법서는 바로 칠정산 4편입니다. 농사직설도 세종대왕이 만들었던 우리식으로 만든 농사책이고요. 삼강행실도는 아까 설명했었습니다. 금령장록도 세종대왕이 아니라 그 뒤에 세조 때 만들었던 건데 강희맹이 사기절의 농작물에 관해서 농업서입니다. 즉 금령장록과 농사직설은 둘 다 농사책인데 농사직설 같은 경우는 세종대왕이라면 얘는 좀 뒷시간에 나왔던 뒷세대에 나왔던 그런 농사책입니다. 자, 다음 거 갑니다. 이걸로 보는 그림으로 보는 조선시대 중요 사건 그런데 일모둠 훈구와 살인, 이극돈, 연산군, 김종직 나왔어. 얘 훈구와 살인이 나왔다는 얘기는 결국 네 번의 사화와 관련된 이야기더라. 네 번의 사화와 관련된 이야기인데 우리 김종직의 조의제문 가지고 싸웠다. 지난 시간에 사화 중에서 우리 좀 깊게 설명했던 무어사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사화에 대해서 쌤 설명했죠. 그 훈구파와 살인파가 있었는데 훈구파가 살인파를 없애기 위해서 4번에 걸쳐서 살인을 이렇게 찍어 눌렸던 사건이라 그랬습니다. 이 우호사 같은 경우는 김종직의 조의제문을 사초에 넣은 것을 빌미로 해서 이 극돈이 김종직이부터 살인을 축출했던 사건입니다. 조의제문 사초에 넣었다는 이유로 그래서 김종직이 증조할아버지 세조를 능멸하다니 하면서 나왔던 그런 내용이 바로 무호사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무호사하고요. 자, 그 다음에 경신왕국 인조반정 임오군란이 있는데요. 경신왕국도 사화 중에서 이렇게 뒤집어졌던 사건. 인조반정 같은 경우는 어디였더라? 강해군이었진 강해군 다음에 인조가 왔던 사건이고요. 임오군란 같은 경우는 1882년에 벨기군과 90군대 사이의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 갑니다. 조선의 최고 교육기관 기억해야 되죠. 바로 성균관입니다. 성균관입니다. 얘는 바로 성균관. 조선의 교육기관 향교도 있고 사법학당 나오죠. 얘는 공립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서울에 있었던 공립입니다. 얘는 향교와 비슷한 관리고요. 한교 사법학당 등을 졸업하면 갔던 곳이 성균관입니다. 여기서 빠져있던 것이 서당과 서원이 있네요. 서당과 서원은 둘 다 민간이 세웠던 거고, 서당 같은 경우는 초등과 중등이었다면 서원은 또 고등학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네요. 자, 유경공원 같은 경우는 조선 후기에 나왔던 사건입니다. 조선 후기에 나왔던 근대적 교육과정 학교 중 하나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가이드 관림물 쟁비록 나왔네요. 이순신 청거 훈련도 감살죄 얘는 유성룡이죠. 그 다음에 쟁비록 같은 경우는 안동에 있는 하회 마을에서 썼더라. 답은 유성룡 나왔습니다. 박지원 같은 경우는 조선 후기 실학자고 열하일기 같은 걸로 유명하죠. 그 다음에 양반전, 허생전 썼고요. 임경업 장군 같은 경우는 나선정벌에서 나왔던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정약용 같은 경우는 조선 후기 유명한 실학자가 됩니다. 그 다음입니다. 조선 태종이 할 일. 태종은 세조와 함께 강력한 왕권이죠. 강력한 왕권을 강화시켰다. 호패법 시행, 계미자 주조, 전국을 팔도로 나누었다. 남아샹계인데 남아샹계 뭐가 될까요? 바로 육조 집계제 시행했죠. 육조 집계제는 육조의 관리들이 바로 임금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두 사람을 기억해야죠. 태종이랑 그 다음에 세조를 기억해야 되는데 이 두 사람이 육조 집계제와 관련된 사람입니다. 다음 문제 갑니다. 궁궐의 이름이 경복궁으로 정해졌다. 그러면 경복궁으로 정해진 이 사람 바로 나오죠. 정도전이죠. 이거 이후에 나올 대형 그랬네요. 답은 일단 3번인데요. 요거 1, 2, 4번은 전부 고려와 관련된 이야기죠. 정도전이 경복궁을 이렇게 만들면 경복궁의 정문이 바로 광화문인데 광화문 앞에 이렇게 길이 생겼죠. 그럼 이쪽 편으로 뭐가 만들어지냐면 우리 그 육조 건물의 관청이 만들어지고 이쪽 중간중간으로 시장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쪽이 옛날부터 이렇게 번화가 됐는데 지금은 이 광화문 앞에 이순신 장군상이라든지 세종대 왕상이 이렇게 돼 있죠. 바뀌었네. 그쵸? 그래서 옛날부터 시작해서 여기는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는 그런 골목입니다. 이렇게 한양 시장이 설치되었다는 거, 시장이 드디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자, 요 문제까지밖에, 다음 문제 한 문제 더 풀 수 있겠다. 볼게요. 가는 자동으로 시간을 알려주는 장치 그랬네요. 자동으로 시간을 알려주는 장치 뭘까요? 바로 자경루입니다. 얘는 물시계죠. 영화 천문에 보면 물시계를 가지고 왜 의미가 있냐면 물시계 전에 나왔던 것이 앙불лю고 해시계죠. 근데 앙불лю기 같은 경우는 해가 있을 때만 시간을 알 수 있었어. 근데 자경루가 있음으로써 해가 없어도 시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크게 봤다는 거 있었습니다. 초국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최초로 만들었던 비원량을 재는 기구고요. 초국이 만들었던 것들 그날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발명의 날로 기념하고 있죠. 헌천에는 전체 관측기구입니다. 자, 그럼 이 네 개 모두를 만들어낸 사람이 그 유명한 장영실입니다. 그렇죠? 기억할 수 있겠죠? 자, 마지막 한 문제만 빨리 풀게요. 훈민정음 창제, 농사직설 편찬, 정경한 인물 이왕, 바로 세종대왕이더라. 그럼 세종이 업적으로 맞는 것 찾을 수 있죠. 사군 육전 개척입니다. 그래서 국경선을 현재 국경선으로 만들었다라는 거 바로 세종대왕입니다. 경국대전을 완성한 사람은 성종이에요. 성종의 업적도 여러분들 기억해 법전이죠. 대동여지도는 조선 후기의 김홍도가 됩니다. 그 다음 백두산 정계비도 조선 후기 영조 때인가 정조 때인가 그때 나오게 되죠. 조선 후기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남은 문제가 아마 몇 문제 안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한 서너 문제 남았는데요. 7문제 남았는데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풀어보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합니다.